오늘은 글씨 쓰기, 도면에 글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명령어는 사실 몇 개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사실 몇 개 없어요. 스타일, 텍스트, 엠텍스트, 그 다음 텍스트 에디트, 이렇게 4개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엠텍스트로 바꾸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수 문자, 그 다음에 인서트, 오스냅 하나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령은 별거 없어요. 글자의 유형 만들고, 글자 쓰기가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3개였어요. 옛날에는 3개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글자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텍스트가 있고, 엠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텍스트는 한 줄만 쓰는 거였습니다. 한 줄 쓰고 엔터 치면 끝났어요. 근데 얘가 단축키가 T였습니다. 얘가 메인이었어요. 그리고 디텍스트는 뭐냐면 다이나믹 텍스트였습니다. 텍스트의 단점은 한 줄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디텍스트는 여러 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다 한 줄로 바뀌어요. 그게 다이나믹 텍스트고, 그 다음에 엠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엠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이렇게 메모장처럼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 2개가 통합됐어요. 요 2개가 통합됐습니다. 명령어는 텍스트고, 단축키는 요 DT, 다이나믹 텍스트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텍스트가 아니고 다이나믹 텍스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는 텍스트인데 역할은 다이나믹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단축키가 바뀌었어요. 텍스트였잖아요, T가. 근데 여기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엔 얘를 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누굴 더 많이 써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얘도 많이 써요. 얘도 많이 쓰는데 이제 역할이 이쪽이 더 많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씨를 수정할 때는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을 써요. 에디트, ED라고 하죠. 요거는 아주 많이 씁니다. 텍스트 에디트인데 다른 데도 막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면에 사용되는 글자의 크기.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원시인 숫자 세는 거. 1개, 2개, 3개,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1개, 2개, 3개. 이해되시나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는 선, 중간 선, 굵은 선이죠.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이해되시나요? 작은 글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은 글자는 1.5mm에서 3mm 사이입니다. 여기 어디서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2를 더하세요. 2mm씩 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글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2mm를 썼어요. 그러면 중간 글자는 얼마가 돼요? 4mm가 되는 거고, 큰 글자는요 6mm가 되는 거고, 이렇게 2mm씩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큰 글자를 조금 더 크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 작은 글자 2mm, 중간 글자 4mm, 큰 글자 8mm. 뭐라고 안 해요.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누가 봐도 아유 이건 큰 글자네 라고, 도면 전체에서 이거 누가 봐도 크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도면을 누가 볼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도면을 그렸어요. 내가 그렸는데 과연 이 도면은 누가 볼까? 자,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인테리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하면 이제 목수 반장님도 있고 뭐 이제 각각의 반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장님들이 대다수 연세들이 60을 전후해서 반장님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이분들은 노안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돋보기를 껴야만 글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글자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본다는 얘기죠. 특히 현장이 굉장히 밝은 것도 아니고, 물론 밝은 데도 있겠죠. 근데 어두운 데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수영장 공사를 했어요. 근데 거긴 지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등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 전등이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반장님이 돋보기 끼고 도면을 왔다 갔다 그리고 에이씨 그리고 이제 욕 막 하고 야 기사 일로 와봐 이거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 작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작업 반장님이 40대예요. 반장님이.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작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욱이 현장이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작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2mm를 쓰거든요. 암산하기 쉽잖아요. 2, 4, 6, 8 암산하기 쉬우니까 2mm 써요. 그리고 대략 신문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보다 약간 크면 어지간한 사람들 다 글씨를 보거든요. 나이가 많건 적건 신문 글씨는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글씨 크기면 괜찮겠다 해서 한 2mm를 줘요. 근데 2mm 딱 줬더니 바로 욕먹었잖아요. 글자 크기 크다고. 얼마를 줄까요? 그랬더니 야 1.5는 줘야 되지 않겠냐. 1.5 정말 요만하거든요. 글자 크기가.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도면을 캐드 화면을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현장 가면 어때요? 그 현장에서 도면 보는 사람들이 다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면을 그냥 내가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 도면을 누가 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작업을 하고 이 도면은 누가 보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를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그린 도면이 공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1층에서 도면을 그려요. 도면 그 공장이 분위기도 괜찮고 밝아요. 그리고 작업자들도 나이가 젊어요. 그럼 조금 작게 써도 돼요. 한 1.7, 1.8 정도. 근데 인테리어 현장에 가요. 작업자들이 나이가 많아요. 작업 반장님들이 특히 나이 많아요. 그러면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3mm입니다. 거기에 딱 못 박혀 있어요. 글자 크기 3mm.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 6, 8 이렇게 되겠네요. 2mm 아니구나. 3, 5, 8 이렇게 되겠네요. 3, 5, 7 이 정도 2mm씩 더하면 3, 5, 7인가요? 홀수니까 3, 5, 8 내 맘대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척이 1대 80입니다. 작은 글자 2mm라 그랬어요. 그러면 축척을 곱해서 얼마로 표현하면 돼요? 160으로. 글자에 축척을 주는 그러니까 자동 축척은 없어요. 글자에 자동으로 축척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축척을 곱해서 써야 돼요. 4mm에 80, 320이죠? 그러니까 8mm면 640mm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축척을 곱해서 내가 써야 될 글자 크기를 계산합니다. 근데 요게 종종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글자 크기가 2mm인데 2mm고 축척이 뭐 지금처럼 뭐 80이에요. 혹은 60입니다. 글자 크기는 얼마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축척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와닿아요. 그죠? 제가 CAD를 처음 접했을 때가 286 컴퓨터라는 컴퓨터였어요. 286 컴퓨터, 386 컴퓨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전에는 컴퓨터에 CPU라는 걸 보면 거기에 80286, 80386, 80486, 80586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586부터는 펜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386 컴퓨터 같은 경우 메모리가 16KB 였고요. 하드디스크가 32MB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비용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컴퓨터 사는데 그때 15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 당시 비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거진 한 3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최소 2배 차이라고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짜장면이 1,500원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120인가 150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컴퓨터를 16KB 에 32MB. 말도 안 되는 크기잖아요. 그죠?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폰트 깔아 보신 적 있나요? 폰트 설치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미친 척하고 폰트를 한 100몇 개를 깔아 봤어요. 분명히 멀쩡한 컴퓨터였는데 폰트 깐 순간 컴퓨터가 확 느려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폰트가 메모리에 같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폰트를 많이 깔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컴퓨터는 어떨까요? 메모리가 작으니까 폰트를 다 끌어다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명령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HG라는 글꼴을 만들어요. CAD에서. 그럼 얘가 굴림이랑 연결해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CAD 실행하고 도면 딱 오픈하면 누구만 불러와요? 요 굴림만 불러와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CAD에서 HG라고 글씨를 만들어요. 글꼴 만들고 얘를 굴림이랑 딱 매칭을 시켜놔요. 그러면 도면 실행하면 요 굴림만 딱 불러와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러면 메모리 활용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요즘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메모리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렇게 두 개가 한 짝이었어요. 명령어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썼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글꼴을 자기가 다이렉트로 다 관리를 해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홈탭 말고 어넌테이트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글씨들이 나와요. m텍스트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눌러 보시면은요, m텍스트가 먼저 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m텍스트가 많이 쓰는 거라고. 싱글라인 텍스트는 여기 있어요.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m텍스트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누르면 서랍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여기 서랍이 있으니까 서랍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편에 보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요거 얘가 스타일입니다. 여기 스타일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자, 스타일을 열어보시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어넌테이트라고 해서 주석 문자가 있고, 그 다음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본 글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폰트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탠다드는 아리엘일까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하여튼 요런 글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죠. 쭉 가면 뉴라고 있습니다. 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글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HG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글이요, 한글. 한글의 한이 HAN이죠. 그래서 H. 그 다음에 글은요, 뭐 GUL인가요? 뭐 어떻게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G. 그러니까 이렇게 약어로 많이 써요. 처음에 HG 뭔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HG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제 폰트 네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골뱅이가 붙은 한글 글꼴이 나옵니다. 근데 위로 쭉 올리면 골뱅이가 붙은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 폰트도 있고요, 한글 폰트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 골뱅이가 붙은 글씨를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세로 쓰기예요. 근데 우린 다 글자를 가로 쓰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세로 쓰기입니다. 그럼 굳이 세로 쓰기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글자 쓰고 엔터, 한 글자 쓰고 엔터. 이해되시나요? 굳이 세로 쓰기 폰트 안 써요.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글자는 어딨냐면 이렇게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 순으로 해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한글 글꼴이 있습니다. 자, 한글 글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도면에 들어가는 글꼴은 KS에 고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딕을 쓰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도면의 글꼴을 통일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딕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손으로 쓸 때는요, 손글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면체가 별도로 있어요. 인테리어에서 사용하는 도면체가 있고, 건축에서 사용하는 도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사용하는 도면체가 있습니다. 글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기계 쪽에 가면 그 글씨 쓰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요. 자, 그러면 우리 캐드는 어떻게 해요? 고딕체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맑은 고딕 써놨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난 글꼴을 하나 알아요. 그게 뭐냐면 막걸리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포천시청에서 배포합니다. 지금은 그 전국마다 그 지자체마다 그 전통 그 술들을 각자 다 팔죠. 근데 80년도에는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진 게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도에 포천에 가면 2동이 있습니다. 1동, 2동. 이렇게. 여기 가면 남이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1동, 2동 이렇게 있어요. 2동 막걸리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후죽순 혹은 이제 자기 브랜드를 걸고 전국에서 이제 전통 술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잊혀지는 거죠. 아무리 여기가 선두주자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포천시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막걸리채예요. 제가 막걸리채로 도면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글이 전부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러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원청이기도 하지만 하청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쪽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원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청업체에다가 뭐 전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도면을 줘요. 우리 전기도면 너한테 발주할 거니까 전기도면 좀 그려주세요. 소방업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협력업체라고 해요. 전기, 소방 이런 데는 다 협력업체라고 해요. 하청업체라고 안 합니다. 거기다 이제 줘요. 우리 좀 소방 여기다 맡길 거니까 소방도면 좀 그려주세요.
그럼 이분들이 딱 오픈하잖아요. 그럼 다 물음표 떠요. 한글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막걸리채가 없는 거예요. 캐드 도면을 딱 오픈하면 얘가 여길 뒤져요. 여기 얘를 찾고 그 다음에 얘를 찾아요. 근데 제가 막걸리채를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얘가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물음표로 뜨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에러입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아까 수영장 인테리어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저기 대우건설이었거든요. 대우건설이었는데 그 아파트 그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수영장 건설하는 거였거든요. 사우나 시설하고 수영장하고 스포츠 시설 건설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대우건설에서 도면을 받으면 한글이 다 물음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음표로 나오면 이제 가장 비굴한 게 그거예요. 전화해서 한글이 안 보여요. 비굴하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좀 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죠. 내지는 폰트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폰트를 찾아서 할 테니까 폰트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가서 비굴하게 굴어야 해야 이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이거 해결하는 건 별거 없어요. 뭘로 바꾸면 되냐면 여기 굴림 있죠. 굴림이나 이 굴림체로 바꿔버리면 돼요. 제가 막걸리채로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걸리채 찾아가지고 그걸 굴림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다 변한대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일화도 되게 재밌어요. 특히 이 굴림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글꼴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개발한 글꼴이에요. 그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일화가 되게 많아요. 요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조합형하고 완성형 아세요? 조합형은요,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그러면 글자가 나오죠. 이게 조합형이에요. 한글 창제에 딱 맞는 게 조합형입니다. 그 완성형은 뭐냐면 폰트에 글자를 전부 넣습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입력된 비교합니다. 글자가 폰트에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있죠.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된 글자 비교합니다. 있네. 보여줘요. 없네. 어떻게 돼요? 안 보여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MS 워드하고 아래 한글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은 조합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 워드 프로세서 있잖아요. 그 워드 프로세서가 크게 3개 많이 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이거 삼성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 이찬진이 개발한 거고, 그 다음에 MS 워드가 있습니다. 총 3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근데 MS 워드는 미국에서 개발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워드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형이에요. 그리고 아래 한글이 조합형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한글이 옛날에 광고에 그런 거 해요. 너네 뭐라 그러지? 아래야 아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아시죠? 다 배웠죠? 아래야. 그러니까 아래 한글 쪽에서 MS 워드한테 너네 이런 거 안 되지 이러고 조롱하는 광고를 올렸었단 말이죠, 옛날에. 왜냐면 MS 워드는 완성형이거든요. 아래 한글은 조합형이고. 그러니까 조합형으로 해서 나오는 글꼴이 훨씬 더 많아요.
윈도우가 처음 나올 때 네티즌들이 그렇게 조합형으로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 막상 윈도우를 뚜껑 딱 여니까 완성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삼성에 그렇게 요구를, 삼성의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삼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애플이 아이폰을 먼저 개발해요. 자,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MS 워드, 윈도우가 완성형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폰트는 다 뭐예요? 완성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한글이 자음, 모음, 자음으로 해서 조합해낼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몇 개일까요? 저도 다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15,000자대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이걸 폰트에다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가, 나, 다, 이걸 다 써서 때려 넣어야 돼요. 폰트에다가. 폰트 크기가 커져요. 그럼 이거 폰트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 윈도우 처음 나오고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2년 걸렸어요. 월급도 못 받고 2년 동안 일해가지고 폰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 폰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폰트 하나가 대략 5만원 정도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공짜로 쓰고 있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속칭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너 저작권 위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공문 날리는 거예요. 너 저작권 위반. 너 저작권 위반. 공문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공문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공문 받았습니다. 폰트로 인해서 저작권 위반 공문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럼 폰트 하나만 살까요? 아니,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폰트 한 40개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팔아요. 이거 워드용으로 40만원이고요 인터넷 웹 개발용으로 똑같은 건데 인터넷 웹 개발용으로 150만원이고요 인쇄 출판용으로 300만원이고요 간판까지 하시려고요 500만원이요 1년에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위반하시면 답이 없어요. 저작권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나한테 공문이 날라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른 도매업체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저렴한 걸 사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무법인이 있어요. 이쪽 법무법인에서 여기다가 내용증명을 보내요. 우리 거래처야. 건들지 마.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거 안 보내줘도 돼요. 건들지 마. 야, 우리가 했는데, 우리 거래처라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대응하면 안 돼요. 대응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더 싼 데 찾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딱 이렇게 알아서 해줘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미리 애초에 라이센스 한 개만이라도 좀 구매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오토캐드 같은 경우요. 오토캐드가 되게 비싸잖아요. 오토캐드 LT 버전이 있어요. 라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 3D가 안 돼요. 3D가 안 되고 플러그인이 안 되는 버전이 있어요. 대략 오토캐드에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돼요, 가격이. 예전에 연구 라이센스로 했을 때 한 5분의 1, 오토캐드가 한 480만원, 한 500만원 정도 할 때 얘는 120만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5분의 1 정도 돼요. 요거 하나 구비해 두면 돼요. 그러면 야, 너네 왜 불법 써라는 말이
최소한 안 나오죠. 이거 우리 라이센스 있어. 설계자 한 명밖에 없어. 물론 3명 있는데 한 명밖에 없어. 그럼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야, 니네 3명 있잖아 라고 오토데스크에서 우리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 명밖에 없다는데. 이거 말고 캐디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산 캐드예요. 얘는 3D도 돼요. 근데 금액이 얘랑 같아요. 그러면 공문이 와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우리 캐디안 써. 미안하지만 이제 니네 거 안 써. 우리 캐디안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하면 최소한 저 차부장님이나 이사님한테 요런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런 정도.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쓰는데 우리 3D 안 쓰죠? 그럼 LT 한 카피 정도만 구매해 두시면 나중에 괴롭히면 덜 당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다른 캐드들이 많아요. 뭐 지스타 캐드라든지 캐디안이라든지 이렇게 중소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좀 미리 구매해 뒀다가 하시면 돼요. 요즘 LG나 삼성에서 구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서브스크립이라고 하거든요. 오토데스크나 어도비 같은 경우도 이미 서브스크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브스크립을 하게 되면 매년 새로운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브스크립 제도를 회사에 도입하면 되기도 해요. 근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정품을 쓰고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오죠. 자, 그래서 그래서 MS가 우리나라에다가 제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MS가 이제 조합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든 글꼴이 여기 굴림하고요, 궁서하고요, 도둠하고 바탕이요. 4개. 모든 특수문자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MS가 아주 위세 좋게 만들어 놓은 글꼴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디선가 우리가 도면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물음표가 떠요. 그러면 뭘로 바꾸면 돼요? 이 중에 고딕체가 뭐예요? 궁서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궁서 아니고 도둠이나 바탕체도 굴림체는 아니에요. 고딕체는 아니에요. 유일한 고딕체는 굴림이에요. 그러니까 굴림이나 굴림체로 바꿔 놓으시면 이게 물음표로 나오는 한글이 다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요즘 이제 맑은 고딕 많이 쓰죠? 저는 맑은 고딕 놨습니다. 여기 말고 나눔 고딕 같은 거 있죠? 네이버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저작권 프리로 상용 버전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쓰세요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나눔 고딕 같은 거 배포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글꼴을 지정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글꼴의 유형이 나옵니다. 볼드, 이탈릭, 레귤러, 신, 엑스트라 볼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볼드 레귤러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탈릭체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엑스트라 볼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볼드 이탈릭, 레귤러. 그러니까 폰트마다 다 다른 거죠. 폰트마다 다 다르니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이트 나오죠? 글자의 높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글자의 높이를 여기서 지정하면 안 된다입니다. 여기서 글자의 높이를 지정하게 되면 글자의 높이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자를 쓸 때 큰 글자, 작은 글자, 중간 글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둡니다. 하이트는 그냥 0으로 둡니다. 그 다음 이펙트 효과네요. 효과는 여기 미리 보기를 보시면 돼요. 업사이드 다운 글자가 위아래로 뒤집어집니다. 백워드 좌우로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 버티컬은 비활성되어 있죠. 요거는 버티컬이 되는 폰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뭐냐면은요,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txt.sh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이 버티컬이 돼요. 얘가 이렇게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세로 쓰기가 돼요. 버티컬이 세로 쓰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 위드 패턴은 장평입니다. 줄간격이 있고 자간격이 있고 장평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줄간격은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 이 간격, 줄간격. 자간격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장평은 뭐냐면 문자의 폭이요. 폭. 높이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줄어들던가 늘어나던가. 이해되시나요? 이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높을 꽃자라고 썼죠. 그래서 천고라고 합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천고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말을 써요. 장, 폭. 한자를 써가지고 폭을 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장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을 의미해요. 글자 폭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이렇게 홀쭉해집니다. 홀쭉해진 글자 보이시죠?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안 변해요. 그런데 폭이 변하는 겁니다. 1보다 크면 폭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걸 장평이라고 해요. 바꿀 일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오빌크 앵글. 오빌크 앵글 중에 오빌크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기울기란 뜻이에요. 글자를 이탈릭처럼 이렇게 기울게 하는 겁니다. 글자가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15도 이상 주시면 안 돼요. KS에 딱 못 박혀 있어요. 글자는 기울게 쓸 수 있다. 15도 이상 안 된다. 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럼 글자를 굵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 글자를 이렇게 기울이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15도 이상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0도. 자, 한 번씩 쭉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는 서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거요. 윈도우 전용 서체가 있고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서체가 전부 다 윈도우 전용 서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한글이 물음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자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문자 서체 배열이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글꼴들이 있어요. 그건 10중 8구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윈도우 전용 서체는 별표점 ttf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별표점 f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 아시죠? 파일명 콤마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확장자를 감춰놓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확장자를 감춰놓고 쓰시면 안 돼요. 봐야 되거든요. 얘는 어딨냐면 C 드라이브의 윈도우의 폰트로 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C 드라이브에 가면 윈도우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폰트들 쭉 깔려 있는 거. 여기에 들어와 있는 폰트가요, 뭐뭐뭐뭐.ttf 또는 뭐뭐뭐뭐.fon이라고 하는 폰트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죠. 근데 여기 말고요, 또 있어요.
자, C 드라이브에 가면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에 보시면은요, 위로 쭉 올리면 오토데스크 있죠.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만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오토캐드 2022 우리 여기 있네요. 요 폴더 안에 들어가면 폰트라는 폴더가 또 있습니다. 여기요. 얘는 확장자가 뭔가요? shx인 거 이해되시나요? 뭐뭐뭐뭐.shx 네. shx 파일이 또 있습니다. 요거를 빅폰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다시 캐드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윈도우 폰트와 여기 뭐뭐뭐.shx라고 하는 오토캐드 폰트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윈도우 폰트만, 아니 요건 오토캐드 폰트죠. 누르면 요 밑에 빅폰트라는 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빅폰트들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이 아래 보시면 WH로 시작하는 폰트가 4개 있죠. 저 WH로 시작하는 폰트가 한글을 지원하는 오토캐드입니다. 아니, 오토캐드용 한글 지원 폰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어가 나와요. 분명히 한글이어야 되는데 뭐 한자가 나와요. 중국어가 나와요. 그거는 100% 예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이렇게 txt.shx 선택하고 WH로 시작한 요 4개 폰트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걔가 한글로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한글이 깨지는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2개예요. 윈도우 서체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뭘로 바꾸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두 번째,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txt.shx라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 그 밑에 use 빅폰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빅폰트가 활성화될 겁니다. 오른쪽에. 그러면 그 중에 맨 아래 WH로 시작하는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빅폰트입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지정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일단 제가 고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HG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글자를 써보도록 하죠. 글자를 쓰는 명령어는 텍스트하고 m텍스트 2개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부터 보도록 하죠. 텍스트의 단축키는 DT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일 HG, 글자 높이 2.5 이렇게 되어 있고 justify라고 되어 있죠. 자리 맞춤은 왼쪽. 자,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글자의 시작점, 그 다음 justify, 자리 맞춤, 그 다음 글자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을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글자의 높이. 자, 2.5mm 그대로 두죠. 자, 로테이션 앵글 그냥 0도. 그러면 이제 여기다 글자를 쓰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쓸 때는 동시에 여러 줄이 쓰여졌지만 명령어가 종료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다 글자가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얘가 디텍스트입니다. 한 줄 쓰기. 싱글 라인 텍스트입니다. 자, 글씨 써보시죠. 텍스트 클릭하고 엔터. 자, 글씨를 쓸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오타를 냈어요. 자, 화살표를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줄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아직 엔터를 치기 전이니까, 네, 어떤가요? 커서를 움직여서 충분히 자, 충분히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엔터 안 쳤잖아요, 그죠? 엔터를 치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그럼 한 번에 종료됩니다. 원래 종료하려면 엔터를 2번 눌러야 돼요. 그런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냥 한 번에 종료됩니다. 이거는 포토샵에서 글씨를 쓸 때도 똑같아요. 글씨를 쓸 때 컨트롤 엔터 누르면 한 번에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 그립 보이시나요? 요 그립이 문자를 삽입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스냅 중에 인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글자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뒤에 블록이 있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블록도 공부해야 되는데, 글자나 블록을 삽입한 삽입점을 찾아내는 오스냅이 인서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인,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인터섹션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인서트 보이시나요? 삽입하다. 그리고 커서를 가리키면 글씨를 가리키면 어떤가요? 삽입점 찾아주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밑줄 그을 때 쓰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다시 보시죠. 텍스트. 자, 이번에는 2.5mm가 아니고 10mm. 엔터. 그러면 글자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클릭하고 2.5mm. 글자 크기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글자 높이 2.5mm 그냥 엔터. 각도요. 처음엔 0도. 자, 다시요. 45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 위에 특수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특수문자예요. 요게 특수문자예요. 요거 파이기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각도 할 때 45도 할 때 뒤에 조그만 동그라미 올리죠. 위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얘가 오차를 표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라고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각도는요 %C입니다. 그 다음 %D가 각도고 %P가 공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터 마크요. 아니, 서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심선이니까, 아니, 지름이니까 서클스 다이아메타가 되겠네요. C가 서클스 다이아메타, 원의 지름, 파이. 얘는 D잖아요. 디그리, 각도. P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죠. 제가 글자를 쓸 건데요. 2.5mm, 0도, 원의 지름은 %C를 누르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50mm, 그 다음 각도는 45 %D, 오차 범위는 %P 0.23. 자, 한번 써보시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완성형 글꼴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2주 걸려요. 프로그램이 개발돼 가지고 2주 걸리는데 그래도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특수 문자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 특수 문자가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쌍기역의 한자 키를 찾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텍스트 원의 지름은, 그 다음에 쌍기역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표가 뜹니다. 여기 7번에도 있지만 그 밑으로 내리면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6번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각도 범위는 45하고 기역을 씁니다. 그리고 한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네요. 오차는, 그 다음에 디귿 누르고 한자 키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6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쌍기역에 한자 키 누르면은요, 나이 든 사람이래요.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쓴대요. 요즘은 어떻게 쓰나요? 했더니 이렇게 쓴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이모지요. 요즘은 이모지 쓴답니다. 그죠? 이모지가 훨씬 더 가깝죠? 자, 이모지도 띄우는 방법 아시나요? 그 윈도우 키 있죠? 왼쪽에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를 누르시면 이모지가 뜹니다. 제가 이모지 쓰는 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위천자라고 하죠. 미터 제곱할 때, 그런 위첨자 쓸 때 이모지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모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모지들이 많아요. 여기 오음 표시죠. 여기 기호 표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모티콘이죠.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기호 표시에 가면 이제 제일 첫 번째서부터 이게 이제 언어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오메가 표시라든지, 여기 파이 표시가 여기 있죠. 글자들이 많으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 기호들, 여기는 아마 쓸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학 기호들, 제가 썼던 게 요거 썼던 거죠. 밑으로 내리면 이제 이렇게 수학 기호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루트 표시도 나오고, 여기 합집합, 교집합도 나오고, 여기 같지 않다, 같다, 크다, 작다도 여기 있고요. 여기 직각 표시도 나오죠. 그 다음 기하학적 기호들, 라틴 기호, 그 다음에 통화는 원이죠. 돈, 화폐. 그 다음에 일반 문장 부호들,
그 다음 최근에 사용한 것들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모지에서도 이렇게 좀 찾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 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 특수 문자는요, %%U입니다. U는 언더라인의 약자예요. 밑줄. O는 오버라인 윗줄의 약자입니다. K는 취소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텍스트. 자, 자, 백두산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을 겁니다. %%U 백두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U를 씁니다. 그럼 끝나요. 자, 그 다음 윗줄을 그을 겁니다. 자, %%U O 오버라인. 끝날 때 다시 한번 오버라인. 자, 마지막으로 취소선 %K. 만약에 제가 끝나는 그 %K를 안 쓰면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K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만약에 내가 끝날 때를 안 쓰면 계속 이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게 하나 더 나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그러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저스티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레프트, 센터, 라이트예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자, 레프트입니다. 자, 시작점 클릭하고 글자 높이 2.5mm 0도. 그러면 뭐라고 써볼까요? 자, 왼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저스티피케이션 센터. 자, 이번엔 미드 포인트에다가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자, 중간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왼쪽, 중간, 오른쪽. 자, 요 선을 복사를 해보죠. 카피 50mm. 자, 그 다음 텍스트 저스티파이 얼라인이 있고요, 피트가 있습니다. 얼라인과 피트. 얼라인은 전체 길이를 고정한 겁니다. 길이를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얼라인을 누르면 시작점을 물어봐요.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한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높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 폭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글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폭은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줄어듭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높이를 10mm로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 10mm예요. 10mm입니다. 자, 텍스트 저스티파이 요 피트 있죠. 피트는 길이와 높이를 고정합니다. 자,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그리고 나서 높이를 고정합니다. 높이가 고정돼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장평이 바뀝니다. 글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야 되는데 높이가 고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글자의 폭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근데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장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피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할 거는요, 이거는 영어 소문자에만 해당합니다. 이건 영어 소문자에 좀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글자가 A, B, G, H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글자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걸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요. 바로 여기에 베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레프트, 센터, 라이트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9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요. 여기가 탑 레프트, 여기가 탑 센터, 여기가 탑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라인하고 탑 라인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이 G자나 J자나 P자나 Q자가 이 기준선 밑으로 써지는 글자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어 대문자나 한글은 베이스 라인과 이 바툼 라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툼 레프트나 바툼 센터나 바툼 라이트가 이 6개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만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영어 소문자가 이 베이스 라인 밑으로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높이의 중간에 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베이스 라인부터 이 탑 센터까지 이 중간에 미들이 생겨요. 이해되셨나요? 한글은 영어 대문자는 베이스 라인에서 요 중간에 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대문자나 한글은 미들 센터하고 미들의 위치가 똑같아요. 근데 영어 소문자만 바툼 센터에서 탑 센터 중간에 미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조금 헷갈리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바툼 라인에서 탑 라인의 중간에 미들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영어 대문자나 한글은 이 베이스 라인과 탑 라인의 중간에 생겨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들과 미들 센터가 똑같아요.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사실은 여기다 하나 더 그려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표를 하나 그려보죠. X라인. 보통 표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높이는 8에서 10mm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니까 칸의 높이가 있겠죠. 칸의 높이는 8에서 10mm. 그러니까 트림 옵셋 8mm 이렇게요. 조금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세 줄만. 자, 20mm 여기 제목이고 30mm 여기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여기다 딱 글씨를 쓸 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시죠. 자,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센터가 있고 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센터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드 포인트에다가 클릭했습니다. 자, 글자 높이는 3mm 0도. 그리고 여기다가 날짜라고 써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위치가 안 맞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베이스 라인의 센터는 지금 그린 것처럼 베이스 라인, 즉 기준선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justify 미들은 뭐라고요? 기준선과 탑라인의 그 중간에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가 글자를 주면
어떤가요? 딱 맞춰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표를 그릴 때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미들을 써야 되는 거죠. 미들을 쓰거나 미들 센터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tl 탑 레프트, 자 a b g h a b c d e f g a b c d. 자,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TC 탑 센터죠. A, B, C, D, A, B, G, H. 어떤가요?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탑 라이트, 별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A, B, C, D, A, B, C, D, G, H, A, B, C.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다만 그 위치가 탑 라이트라는 거.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자, 텍스트, 그 다음 미들 레프트 똑같아요. 자, 보시면 미들 레프트잖아요. 이 미들 레프트는 탑과 베이스 라인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요게 달라요. 자, 나머지도 한번 쭉 해보시죠. 미들도 전부 다 하나씩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bottom left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보면 이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기준선보다 밑에 있는 거죠. 자, 한번 써보시죠.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클릭이 안 되네요.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된 영역에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글씨가 쭉 가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보면 넘어간 거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엔터 쳐서 영역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영역을 한번 지정해 보시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 자동으로 이렇게 영역이 바뀌게 돼요.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요. 중요한 거는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눌러보면 몇 개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MS 워드나 아래 한글은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해서 포인트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대상이 보통 A5나 혹은 A4 또는 많이 커야 A3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욱이 거기다 뭐까지 해야 돼요? 축척까지 적용해야죠. 그러면 글자 크기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까 한 대로 180에서 320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부터 320까지 쓸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3, 1, 10, 2.5 이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하면서 썼던 글자의 크기들입니다. 내가 작업하면서 썼던 글자의 크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을 쓰잖아요. 그럼 3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30 하면 3자를 쓰면 이렇게 3이 자동으로 걸려요. 기존에 3을 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내가 알아서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래 한글을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왜 여기는 아래 한글처럼 글자 목록이 없냐고. 당연히 오토캐드는 목록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글자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축척이 1대 1500이에요. 3mm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1부터 그 숫자까지 전부 다 나열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그냥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3mm. 그 다음 볼드, 이탈릭, 스트로크, 언더라인, 오버라인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글꼴이 여기 있어요. 옛날에는 메모리가 작아서 글자를 못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가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자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M텍스트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얼마든지 글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굴림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굴림체가 되겠죠. 여기다가 쓰는 글씨는 이렇게 굴림체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바로 레이어를 바꿀 수도 있고 레이어는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 여기 있네요. 아까처럼 많지 않죠? 얘는 베이스라인이나 이런 바툼 라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미들 센터를 지정해 버리면 중간중간 정렬이 될 것이고 여기 분릿 기호들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싱 줄간격이죠. 기본 글자가 가지고 있는 1대 1이라는 얘기고 1.5배 뭐 2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여기 다시 또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을 나눴을 건지 아닌지 여기 이제 심볼이 있습니다. 여기 각도라든지 여기 디그리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아메터 특수 기호들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스펠링 체크 되고 여긴 사전 그리고 얘는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글자 찾기고 룰러는 잡니다. 요 위에 줄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클로즈 에디트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되고 아무래도 M텍스트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돼요. 텍스트, M텍스트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바꾸고 글자 3mm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쓸 수 있죠. 자, 또 하나 자, 옆에다가 이렇게 쓰고 보통 여기 본문 같은 경우는 미들 레프트를 써요. 이렇게 중간 왼쪽. 근데 보면 여기 딱 맞잖아요. 자, 확대를 해놓고 보면 여기 탭 보이시나요? 요 탭 부분 들여쓰기 내어쓰기라고 하죠. 네, 바로 요 들여쓰기와 내어쓰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건 아래 한글에도 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들여쓰기가 뭐냐면은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첫 글자가 이렇게 한 글자 들어간 건 들여쓰기.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한 글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쓴 건 내어쓰기. 들여쓰기, 내어쓰기입니다. 요게 이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에 대해서 조절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 정렬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대략 120mm.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요게 이제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랭스는 델타, 한 3mm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뽑아서 그리는 경우가 있고, 여기를 안 뽑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의 글씨는 3mm예요. 내가 3mm 옵셋해서 그리면 이 라인에 딱 맞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백을 조금 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옵셋 3mm, 텍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위치는 바텀 라이트로 줬습니다. 스케일 뭐 1대 50 어떤가요? 여기 위에 여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백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써야 될 글씨 3mm, 여백 2mm, 그러니까 총 5mm. 옵셋 5mm. 텍스트 M텍스트입니다. 자, 지정하고 위치는 바텀 라이트. 스케일 1대 50. 자, 그리고 나면 어떤가요? 여백까지 적당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높이에 맞출 건데요. 자, 다시 이 높이에 맞출 건데, 여기 여백이 이 아래쪽 2mm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백 2mm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가 글자 크기가 8mm잖아요. 자, 라인. 자, 위로 10mm. 자, M텍스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제가 8mm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탑 레프트 줬고요. A 부분 단면 상세. 어떤가요? 글씨 큰 거 보이시나요? 8mm인데 글씨가 크단 말이죠. 그러면 2mm 단위 6mm를 줄여버리면 적당히 맞아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M텍스트로 이렇게 글씨를 써봤습니다. 자, 제가 M텍스트로 글씨를 썼고요. 얘를 분해를 할 겁니다. 익스플로드요. 분해하기. 자, 분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M텍스트가 아니고 텍스트로 바뀝니다.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돼요. 자, 보시면은요, 텍스트 to M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로 텍스트 M텍스트. 그러면 바로 이렇게 M텍스트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 엔터, 즉 줄바꿈이 없어지게 돼요. 얘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쓰여진 글자는 여기 있는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디트, 그리고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돼요. 수정된 거 보이시죠?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자, 얘는 A3 기준 1대 50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여기 실명을 기록을 해야 돼요. 실명. 그러니까 방의 이름이요. 자, 텍스트. 여기는 거실이죠. 그 다음에 제가 미들 센터를 줬습니다. 여기 저기 글자 크기가 크구나. 이렇게 하죠, 그럼. 제가 저장을 해줄 테니까 한번 가져가세요. 자, 요 파일을 복사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보죠. 텍스트, 그리고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 여기 거실, 그리고 미들 센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점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점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 이제 수정해야 되잖아요. 자, 에디트 명령어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에디트 명령어 대신에 더블 클릭이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됩니다. 더블 클릭 써도 돼요. 에디트 명령어 써도 되고 더블 클릭 쓰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쓰세요. 글자 높이요. 자, 계산기. 얼마로 할까요? 얘는 중간 정도 되니까 4mm에 50, 200mm네요. 네, 200mm. 아이고. 자, 글자가 충분히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제가 싱글라인 텍스트를 썼습니다. 클릭하고 글자 높이 2.5mm 거실. 자, 그러면 요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얘는 싱글라인 텍스트잖아요. 싱글라인 텍스트에서 더블 클릭해봤자 여기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선택하고 이 속성창이요. 싱글라인 텍스트는 속성창에서 조절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싱글라인 텍스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컨텐츠, 스타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냅두고 저스티피케이션, 자, 미들, 글자 크기 여기 있네요. 200. 자, 충분히 커진 거 보이시나요? 내가 멀티라인 텍스트를 썼는지 싱글라인 텍스트를 썼는지 그거에 따라서 수정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m텍스트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 m텍스트. 글자 영역 지정했고요. 자, 똑같이 거실, 그 다음에 미들 센터. 자, m텍스트입니다.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스케일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스케일 텍스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스케일 텍스트입니다. 자, 스케일 텍스트 명령어 쓰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자리 맞춤을 물어봐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existing 나가기. 그러면 현재 크기가 몇 밀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페이퍼의 크기가 얼마냐,
다 넘어가고 요거 스케일 팩터요. 지금 1대 50이죠? 그러면 5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텍스트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텍스트. 자, 글자 높이 4mm. 자, 거실. 자, 선택하고, 아니, 스케일 텍스트 선택합니다. 자, 자리 맞춤은 미들이니까 미들로 바꿔주고요. 자, 스케일 팩터를 50으로. 그러면 이렇게 50배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미들로 맞춰놨으니까 인서트 포인트가 미들이란 말이죠. 자, 아이고, 어디 갔냐? 이동하기. 자, 이동하기. 인서트 포인트. 그리고 인서트 포인트 점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러면 가운데 딱 맞게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저스티파이가 미들이 있어요. 미들이 있으니까 미들로 맞추시면 돼요.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일까요? 물론 얘는 m텍스트로 그린 거잖아요. m텍스트잖아요. m텍스트도 똑같이 해도 돼요. 근데 m텍스트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프레임 보이시나요? 얘를 yes로 바꾸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립을 이용하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줄이면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적당히, 이렇게 간격도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